과연 그 진실은 무엇이었을까요? 한 가정의 비극이 숨겨진 딸의 존재와 얽히며 예상치 못한 파국으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한밤중 어둠이 짙게 깔린 동대문 뒷골목의 한 허름한 술집. 담배 연기가 자욱한 공기 속에서 지강호가 친구들과 엉켜 앉아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는 이미 깨진 소주병과 안주 그릇으로 난장판이 되어 있었고 지강호의 얼굴은 술기운에 붉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그는 분을 이기지 못하고 연신 술잔을 비워내고 있었습니다. 야, 강호야. 너 진짜 이 좋은 기회를 놓칠 거야? 친구 태식이가 지강호의 어깨를 툭 치며 말했습니다. 요즘 청춘포차 프랜차이즈가 얼마나 대박인데. 지금 투자 안 하면 평생 후회할걸? 지강호는 술잔을 쾅 소리나게 내려놓으며 거칠게 소리쳤습니다. 알아, 젠장. 나도 안다고. 근데 돈이 없잖아. 돈이. 그의 분노는 폭발하듯 터져나왔습니다. 주먹으로 테이블을 내리치자 옆 테이블 손님들이 놀라 쳐다봤지만 지강호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억울함과 절망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2천만 원. 겨우 2천만 원 때문에? 그는 다시 소주잔을 채우며 중얼거렸습니다. 다 그 여자 때문이야. 지은 옷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꼬인 거라고. 또 시작이네. 누나 욕은 그만해라. 친구 민수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강호의 분노는 더욱 거세졌습니다. 누나? 누나라니? 걔가 내 누나야? 아니잖아. 피 한 방울 안 섞인 남이라고. 그의 눈은 핏발이 서고 있었습니다. 가슴속에 깊이 박힌 열등감과 피해의식이 독처럼 퍼져나와 그를 잠식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축구를 얼마나 잘했는지 알아? 중학교 때 유럽에서 스카우트 제의까지 왔었어. 근데 왜 못 갔는데? 돈이 없어서지. 그때 그 돈 다 그 여자 대학 등록금에 생활비로 쏟아부었잖아. 친아들인 나는 왜 포기해야 했는데? 지강호의 목소리는 점점 더 날카로워졌습니다. 모든 불행의 원인이 지은호에게 있다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사업 실패와 자신의 무능함은 애써 외면하고 왜곡된 기억 속에서 지은호를 향한 분노만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근데 말이야, 태식이가 지강호의 귀에 바짝 다가앉아 속삭였습니다. 사채 쓰는 건 어때? 내가 아는 형이 있는데. 지강호의 눈빛이 순간 번뜩였습니다. 2천만 원. 지은호에게도 받을 돈이 있었고 청춘포차 사업이 성공하면 한 달 안에 갚을 수 있다는 생각이 그의 머릿속을 빠르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지강호는 이미 결심을 굳힌 듯 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욕망과 함께 섬뜩한 빛이 서려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지강호는 동대문 뒷골목의 허름한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박두식 대부업이라는 간판이 걸린 곳이었습니다. 사무실 안으로 들어서자 쾌쾌한 담배 냄새와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팔에 문신을 가득 새긴 건장한 남자가 지강호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뭐야, 너? 돈 좀 빌리러 왔는데요. 얼마? 2천만 원이요. 담보는? 저희 엄마 가게 계약서 있어요. 지강호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 한 장을 꺼냈습니다. 정순이가 운영하는 식당의 계약서였습니다. 어머니 몰래 가져온 것이었습니다. 박두식은 계약서를 살펴보더니 픽 웃었습니다. 가게 매출은? 하루에 100만 원은 넘어요. 엄마가 요리 정말 잘하시거든요. 좋아. 2천 빌려줄게. 대신 한 달 안에 갚아야 해. 이자는 월 20%다. 네, 알겠습니다. 지강호는 흥분에 떨리는 손으로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드디어 청춘포차를 시작할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근데 말이야. 박두식이 돈 뭉치를 건네며 물었습니다. 한 달 안에 못 갚으면 어쩔 거야? 지강호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대답했습니다. 제 누나가 아니, 우리 집에 같이 사는 여자가 있는데 카페 운영해요. 돈 많이 벌어요. 걔가 갚아줄 거예요. 박두식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누나? 친누나야? 아니요. 입양된 그냥 같이 사는 사이예요. 그 말을 들은 박두식의 입가에 묘한 미소가 걸렸습니다. 그래. 그럼 그 여자 연락처랑 가게 주소 적어봐. 지강호는 망설임 없이 지은호의 정보를 꼼꼼하게 적어 내려갔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이미 계산이 끝난 듯 했습니다. 어차피 지은호가 우리 집 재산 다 빼먹은 거나 마찬가지야. 이 정도는 당연히 갚아야지.
그날 저녁 지강호는 술에 취해 지은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야, 돈 준비됐어? 강호야, 또 술 마셨니? 엄마 걱정하시잖아. 지은호의 차분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엄마? 그 엄마가 진짜 내 엄마지. 너한테는 아니잖아. 지은호의 침묵에 지강호의 분노는 더욱 폭발했습니다. 어디 출처도 모르는 주제에 우리 집안을 풍비박산 내고 잠이 와. 아버지 돌아가신 것도 다 너 때문이야. 강호야, 그만해 무슨 말을 하는지. 닥쳐. 돈이나 준비해. 2천만 원. 안 그러면 진짜 엄마랑 나 연 끊기는 꼴 보게 될 거야. 무슨 돈을 또? 청춘포차 투자금. 너 때문에 내가 축구도 못하고 유학도 못 갔잖아. 이번엔 내 차례야. 그리고 말이야, 이미 사채업자들한테 내 가게 주소 알려줬어. 네가 갚든지 죽든지 알아서 해. 뚝. 지강호는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비열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이제 됐어, 지은호. 내가 그동안 당한 거 다 토해내게 해줄 테니까. 하지만 지강호는 자신이 건드린 사람이 누구인지, 그 뒤에 얼마나 거대한 그림자가 숨겨져 있는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한편 고성희의 이사장실. 무거운 공기가 팽팽하게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거대한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야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그곳에서 고성희는 직원의 보고를 듣고 있었습니다. 평소처럼 완벽하게 정돈된 그녀의 모습이었지만 손에 들고 있던 만년필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사님, 지은호 씨에게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보고하는 직원의 목소리도 평소와 달리 조심스러웠습니다. 이사장이 지은호에 관한 일이라면 예민하게 반응한다는 것을 이미 여러 번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문제라니 뭐죠? 빨리 말해요. 고성희는 만년필을 탁 소리 나게 책상 위에 내려놓으며 직원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 시선에는 날카로운 긴장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동생 지강호가 지은호 씨의 입양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뭐라고? 고성희의 눈빛이 순간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이내 차가운 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그것만으로 끝이 아닐 텐데. 직원은 잠시 숨을 고른 뒤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지강호가 지은호 씨에게 막말을 퍼부었다고 합니다. 친양자 입양 사실을 빌미로 삼아서요. 그리고 지금은 가출한 상태인데 계속해서 지은호 씨에게 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자식이 지은호한테 뭐라고 했는지 정확히 말해봐요. 고성희의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았습니다. 그것은 폭풍 전의 고요함 같았습니다. 지은호 씨한테 내 출처가 어디냐고, 어디 핏줄이냐고 했다고 합니다. 탁! 고성희의 손바닥이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그녀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고 평소의 우아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출처? 그 무식한 자식이 감히 지은호의 출처를 물어. 제 주제도 모르고. 직원은 처음 보는 이사장의 격한 반응에 놀라 한 발 뒤로 물러섰습니다. 고성희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내려다보며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내가 피치 못할 사정으로 키우지는 못했지만 지은호는 내 딸이야. 그 아이를 무시하는 건 나를 무시하는 거라고. 이사님, 그럼 어떻게 지강호 그 자식 뭘 또 했죠? 고성희는 다시 의자로 돌아와 앉으며 물었습니다. 이번에는 한결 차분해진 목소리였지만 그 속에는 차가운 분노가 깔려 있었습니다. 청춘포차라는 프랜차이즈 사업에 투자한다며 사채를 2천만 원 끌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돈을 지은호 씨가 갚아야 한다고 사채업자들에게 지은호 씨의 카페 주소와 연락처를 알려줬다고 합니다. 뭐라고? 고성희의 눈빛이 다시 번뜩였습니다. 이번에는 분노를 넘어 살기까지 느껴졌습니다. 그 미친 자식이 사채업자들을 지은호한테 보낸다고? 나도 아직 안 건드린 내 딸을 감히 위험에 빠뜨려. 직원은 고개를 숙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네. 이미 지은호 씨에게 여러 차례 협박 전화를 했다고 합니다. 어디 출처도 모르는 게 집안을 풍비박산 내고 잠이 오냐면서 엄마랑 자기가 영원히 끊기는 꼴을 보기 싫으면 돈을 가져오라고. 고성희는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만 이내 주먹을 꽉 쥐며 감정을 다스렸습니다. 지은호는 지금 어떤 상태죠?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하고 있지만 상당히 힘들어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정순희 씨, 그러니까 어머니 앞에서는 더욱 밝은 척하려고 애쓰고 있다고. 고성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지강호가 빌린 사채업자가 누구죠?
동대문 일대에서 활동하는 조직입니다. 대표는 박두식이라는 사람인데. 알았어요. 자세한 정보를 준비해 놓으세요. 고성희는 서랍에서 체크북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비밀로 해요. 내가 직접 나서는 걸 아무도 몰라야 합니다. 특히 지은호는 절대 알아서는 안 돼요. 네, 알겠습니다, 이사님. 직원이 나가려는 순간 고성희가 다시 불렀습니다. 잠깐. 한 가지 더. 지은호가 최근에 누구와 자주 만나요? 아, 그게 박성재 본부장님이 지은호 씨 카페에 자주 가신다고. 고성희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아들 박성재가 지은호 주변을 맴도는 것은 예상치 못한 변수였습니다. 박성재가 왜?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지만 거의 매일 들르시는 것 같습니다. 알았어요. 가봐요. 직원이 나간 후 고성희는 홀로 이사장실에 남았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풍경이 어둠에 잠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혼잣말을 했습니다. 지강호, 너는 내 딸을 건드렸어. 내가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뼈저리게 느끼게 해주마. 그것은 지은호에 대한 고성희의 본능적인 모성이자 동시에 자신의 권력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 아는 이사장의 냉철한 계산이었습니다. 고성희는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나야. 동대문 쪽 사채업자들 정보 좀 조사해줘. 특히 박두식이라는 사람. 지강호가 감히 건드린 것은 단순한 카페 매니저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고성희가 평생 가슴속에 품고 살아온 그녀의 비밀이자 그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존재였던 것입니다. 다음 날 동대문 뒷골목의 박두식 대부업 사무실. 평소와 달리 팽팽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사무실 한가운데 서 있는 여인의 존재감이 그 공간을 완전히 압도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검은색 정장을 완벽하게 차려입은 고성희 이사장이었습니다. 박두식 사장님 맞으시죠? 고성희의 차가운 목소리가 사무실을 채웠습니다. 평소 거친 사채업자들을 상대하던 박두식도 이 여인 앞에서는 왠지 모르게 위축되었습니다. 네, 맞습니다만 누구시죠? 제가 누군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고성희는 루이비통 백에서 두툼한 현금 뭉치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게 4천만 원입니다. 지강호라는 놈이 빌린 돈의 정확히 2배죠. 박두식의 눈이 번쩍였습니다. 그는 재빨리 돈을 세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네요. 근데 왜 남의 빚을? 조건이 있습니다. 고성희는 의자에 앉으며 다리를 꼬았습니다. 그녀의 자세는 우아했지만 눈빛은 칼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제가 시키는 대로 하셔야 합니다. 아주 간단한 일이에요. 뭘 하면 되죠? 그냥 당신이 잘하는 걸 하시면 됩니다. 몸으로 대화한다거나 입으로 눈에 힘을 빼게 하는 그런 거요. 아시죠? 무슨 말인지. 박두식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게 다입니까? 그건 너무 쉽죠. 네. 단 흔적은 남기지 마시고. 그리고 한 가지 더. 고성희는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말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습니다. 지은호라는 여자가 있습니다. 지강호가 그 여자 정보를 당신에게 넘겨줬죠. 아, 네. 누나라면서 카페 하는 그 여자요. 그 여자는 절대 건드리지 마세요. 보호요? 네. 그 여자는 제 딸이에요. 박두식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고성희의 차분하지만 단호한 선언에 그의 머릿속은 복잡해졌습니다. 지강호가 또 그 여자를 괴롭히려 하면 부드럽게 당신들 하던 대로 그냥 대화해 주시면 돼요. 고성희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마지막으로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이 일은 절대 비밀입니다. 제가 왔다는 것도 이 거래도 지강호에게는 그저 조건이 바뀌었다고만 하세요. 이해하셨습니까? 박두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여자가 보통 인물이 아니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았기 때문입니다. 알겠습니다. 확실히 처리하겠습니다. 그날 밤 10시. 지강호의 친구집 원룸. 청춘포차 계약을 마치고 돌아온 지강호는 맥주를 마시며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내일부터 시작될 새로운 인생을 상상하며 혼자 흐뭇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쿵, 쿵. 갑자기 문을 두드리는 거친 소리에 지강호가 깜짝 놀랐습니다. 누구세요? 문 열어. 할 얘기가 있어. 목소리를 듣자마자 지강호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낮에 만났던 사채업자였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아직 한 달 안 됐는데?
문이 쾅 하고 열리며 박두식과 부하가 들어왔습니다. 지강호는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섰습니다. 조건이 바뀌었어. 네. 무슨 소리? 지금 당장 돈 갚아. 이자 포함해서 2,400만 원. 지강호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예요? 한 달 뒤라고 했잖아요. 계약서 다시 읽어봐. 우리가 원하면 언제든 회수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 박두식이 지강호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지강호는 바들바들 떨며 소리쳤습니다. 돈 없어요. 오늘 다 썼다고요. 청춘포차 계약금으로. 그럼 누나한테 가서 받아오던가. 은호한테 받으라고 했잖아요. 제가 주소도 알려줬고. 탁. 박두식의 주먹이 지강호의 뺨을 스쳤습니다. 지강호는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습니다. 야, 이 새끼야. 내가 뭔데 내 누나를 팔아. 뭐라고요? 박두식은 쓰러진 지강호를 내려다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내 누나 지은호는 우리 사장님이 귀한 손님이야. 감히 건드리면 안 되는 사람이라고. 지강호의 눈이 공포로 가득 찼습니다. 도대체 하룻밤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인지 그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게 무슨. 닥치고 들어. 내가 한 번만 더 누나한테 싸가지 없게 굴면 박두식이 지강호의 머리채를 잡고 일으켜 세웠습니다. 진짜 쥐도 새도 모르게 한국에서 사라지게 해줄게. 알겠냐? 네네. 그리고 돈은 내일까지 준비해. 안 그러면. 박두식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손가락을 목에 가져다 대었습니다. 지강호는 공포에 질려 주저앉았고 몸을 가누지 못하고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사채업자들이 나간 후 지강호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두려움과 억울함이 뒤섞인 눈물이었습니다. 지은호가 대체 누구길래? 다음 날 아침 정순이의 집. 초인종이 울리고 정순이가 문을 열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아들 지강호가 무릎을 꿇고 있었던 것입니다. 강호야, 이게 무슨. 엄마 미안해요. 지강호의 얼굴은 밤새 울었는지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들어 지은호를 바라봤습니다. 누나 아니, 은호 누나. 지은호도 놀란 표정으로 지강호를 내려다봤습니다. 강호야 일어나. 이게 무슨. 누나 정말 미안해. 내가 미친 짓을 했어 용서해줘. 지강호는 진심으로 무릎을 꿇고 빌었습니다. 아니, 빌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젯밤의 공포가 아직도 생생했기 때문입니다. 누나가 내 생명의 은인이야. 내가 정신이 나갔었어. 제발 용서해줘. 정순이와 지은호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도대체 하룻밤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강호야, 대체 무슨 일이? 지강호는 계속해서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그의 몸은 여전히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지은호는 한숨을 쉬며 지강호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일단 일어나.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들어와. 지강호가 집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며 정순이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적어도 아들이 돌아왔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한편 고성이의 이사장실. 이사님, 처리 완료됐다고 연락 왔습니다. 직원의 보고를 들은 고성이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잘했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지은호 주변을 계속 지켜봐 주세요. 특히 지강호가 또 무슨 짓을 하는지. 네, 알겠습니다. 직원이 나가려는 순간 또 다른 직원이 급하게 들어왔습니다. 이사님, 다른 문제가 생겼습니다. 고성이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또 뭐죠? 아드님께서 박성재 본부장님께서 지은호 씨와 사이가 심상치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말해요. 직원은 조심스럽게 사진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박성재가 쓰러진 지은호를 등에 업고 가는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며칠 전 지은호 씨가 과로로 쓰러졌을 때 아드님께서 집까지 모시고 갔다고 합니다. 그것도 이렇게 업고서. 고성이의 눈이 크게 떠졌습니다. 아들 박성재가 지은호를 그렇게 극진히 돌본다는 것은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박성재가 지은호를? 그녀의 머릿속이 복잡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지은호는 자신의 숨겨진 딸이고 박성재는 재혼한 남편 박진석의 아들입니다. 혈연 관계는 없지만 이 상황은 너무나 복잡했습니다. 뭐야? 고성이의 짧은 탄식과 함께 그녀의 얼굴에는 당황과 충격이 교차했습니다. 지은호를 지키려던 계획에 전혀 예상하지 못한 변수가 생긴 것입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풍경을 바라보며 고성이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지강호 문제는 해결했지만 이제 더 큰 문제가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박성재 너는 왜 하필 지은호에게? 그녀의 마음속에는 모성애와 당황스러움이 뒤섞여 소용돌이치고 있었습니다. 이 복잡한 인연의 끝은 어디로 향할까요? 과연 고성이는 자신의 아들과 숨겨진 딸의 관계를 어떻게 풀어나갈까요? 그리고 이들의 복잡한 운명은 어떤 결말을 맞이하게 될까요?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다음 화도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많은 의견 부탁드립니다.